두뇌 보안 계획 100 독서클럽 클럽장 이혜황입니다. 이 책을 진지하게 공부하시기로 한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700년 전에 윌리엄 오컴이라는 철학자는 논리학이 최고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다른 물리적 도구는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데 논리학은 쓴다고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문에서 이걸 가져다 쓰면 쓸수록 그 학문이 발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논리학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여 두뇌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업에 종사하든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것은 쉽게, 쉬운 것은 깊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절 추론, 전제, 결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때 추론은 추리, 논증이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혹자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추리, 추론이고 이걸 언어화한 게 논증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추리, 추론, 논증, 때에 따라서는 논변까지 다 비슷비슷하게 사용합니다. 하여튼 추론, 추리, 논증, 전제, 결론 이 개념들은 피셋과 리트에는 수도 없이 나왔고요. 2016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17번에서 20번 지문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 그리고 여기에 1절의 핵심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추론이라는 것은 문장들의 모임, 집합, 꾸러미인데 그냥 막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전제 문장과 결론 문장의 모임이에요. 전제는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합니다. 반면 결론은 전제로부터 도출되고 따라 나오는 관계예요. 이처럼 전제와 결론은 상대적 관계 속에서 대칭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종의 반이어입니다. 반이어라니?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죠? 네, 우리가 보통 반이어라 그러면 삶과 죽음, 선하다와 악하다 같은 단어를 떠올려요. 삶과 죽음처럼 중간항을 허용하지 않는 반이어를 모순 반이어 혹은 상보 반이어라고 하고요. 선하다와 악하다처럼 중간항을 허용하는, 즉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을 허용하는 반이어를 등급 반이어 혹은 정도 반이어라고 해요. 또 다른 예로 손해와 이익도 정도 반이어, 등급 반이어예요. 이익과 손해 사이에는 이익도 손해도 아닌 중간항 0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아서 이익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도 상위 20%가 되었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도 떠돌죠. 이익과 손해는 정도 반이어, 등급 반이어, 중간항을 허용한다. 그런데 반이어 중에는 대칭 반이어, 방향 반이어 혹은 관계 반이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칭적인 의미를 띠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예문을 보면 쉬워요. 위와 아래는 대칭 반이어입니다. A는 B보다 위에 있다. 이거는 B는 A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쓸 수 있죠. 상대적 관계 속에서 대칭적인 의미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과 동생도 마찬가지죠. A는 B의 형이다는 B는 A의 동생이다와 같은 말이죠. 상대적 관계 속에서 대칭적인 의미를 이룬다. 끝으로 전제와 결론도 똑같아요. A가 B의 전제라면 B는 A의 결론입니다.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 정당화하고 결론은 전제로부터 따라 나온다, 도출된다. 이러한 관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수능 수험생들, 방금 제가 설명했었던 모순 반이어, 정도 반이어, 대칭 반이어 2012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11번으로 제시된 개념이니까 수능 준비한다면 그 기출문제도 찾아서 공부해 보고요. 수능 수험생이 아니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들으면 돼요. 뒤에서 모순과 반대 등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이 끝났으니 본문을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아참, 요즘 학생들은 개괄적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개괄적 제시라고 나오니까 이걸 몰라서 틀린 학생들이 제법 됐어요. 개괄적 설명이란 대강의 설명, 대략적 설명을 뜻합니다. 그럼 진짜 본문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모임을 생각해보자. 만일 허난설원이 아이를 낳았다면 허난설원은 여자이다. 허난설원은 아이를 낳았다. 따라서 허난설원은 여자이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추론이죠. 뒤에서 이러한 추론 형식을 전권 긍정 혹은 이면 없애기라고 배울 텐데 그런 용어 몰라도 이거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이 책의 절반가량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포착하여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 책을 잘 공부하면 직관이 닿지 않는 곳까지 논리가 확장될 거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잘 분석할 수가 있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문장들의 이 모임은 추론 또는 논증의 한 보기이다. 제가 추론, 추리, 논증 다 비슷한 말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크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추론이고 무엇이 추론이 아닌지 조금씩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논리학을 배울 것이다. 논리학은 추론 또는 논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문장들의 모임이 모두 추론인 것은 아니다. 언어 감각이 좋은 분들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문장의 모임이지만 추론이 아닌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가 모두 B인 것은 아니다. A이면서 B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
문장들의 모임이 모두 추론인 것은 아니다. 문장들의 모임 중에 추론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탁탁 대응이 되죠. 이러한 공식이 직관에 있던 분들은 명시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이런 걸 몰랐던 분들은 방금 배움으로써 내 머릿속의 직관이 확장되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장들의 모임이 추론이 되는 걸까요? 문장들의 한 모임을 보고 이것이 추론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보는 길은 거기에 따라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문장들의 모임에 따라서가 나온다면 그 모임은 추론이다. 이런 까닭으로 따라서를 추론 표시어 또는 이끌기 보란말이라고 한다. 이끌기라는 것은 추론을 뜻하고요. 보란말은 표시어에 대응되는 순우리말로 쓰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저 잘 와닿지 않아요. 이 책은 어려운 논리학을 쉽게 설명하고 또 어려운 논리학 용어를 순우리말 쉬운 표현으로 나타내는 책인데 대부분의 시도가 아주 성공적인 반면에 아주 가끔 이끌기 보란말이라든가 배품월이라든가 하는 순우리말은 저도 아무리 반복해도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순우리말 용어가 훨씬 더 논리 전개를 쉽게 만들어주니까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말 표현 한두 번씩 입으로 소리내어 보길 추천드립니다. 이끌기 보란말.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두 가지를 짚을 수 있어요. 첫째, 여기서 따라서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전제와 결론을 이어주는 단어. 대표적인 게 따라서고 고로란 단어도 존재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로,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에 이런 단어가 있어도 추론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방향을 바꿔서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도 그 문장들의 모임이 추론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 따라서가 나온다면 그 모임이 추론이라 그랬는데 따라서가 없다면 그 모임은 추론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가 없어도 추론일 수 있어요. 간결한 글쓰기를 추구하는 분들 중에는 아니 문장의 내용을 잘 이해해보면 논리적 관계가 자동으로 파악되므로 굳이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러므로 왜냐하면 같은 접속부사는 쓸 필요가 없어 안 쓸 거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험 출제자 같은 경우 추론 표시어가 있으면 논리적 관계를 너무 쉽게 파악할까봐 일부러 다 생략하기도 해요. 내용 이해를 통해서 논증의 구조를 파악하라 이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논증임에도 따라서가 없을 수가 있다. 있으면 추론인 건 맞지만 없다고 해서 추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요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물론 따라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추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추론이긴 하지만 나쁜 추론일 수도 있다. 추론을 평가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좋은 연역 추론이면 타당하다라고 하고요. 나쁜 연역 추론이면 부당하다라고 해요. 또 좋은 귀납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하고요. 나쁜 귀납 추론은 개연성이 낮다고 해요. 이런 거 다 뒤에서 배울 텐데 왜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하냐면 방금 제가 좋은 추론에 대해서 이 추론은 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또한 나쁜 추론에 대해서 이 추론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어에서는 논증의 결론이 참일 때 이 추론은 참이야. 또 논증의 결론이 거짓이면 이 추론은 거짓이야 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논리학에서 참과 거짓의 대상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제 문장이 참이다 거짓이다 혹은 결론 문장이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는 있어도 논증이나 추론 그 자체가 참이나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참인 전제, 참인 결론으로 이루어졌지만 나쁜 논증일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추론과 문장은 위상이 다르고 참이라는 것은 문장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추론에 대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살짝 언급해봤습니다. 따라서는 그 앞에 있는 문장들과 그 뒤에 있는 문장을 관계 짓는다. 우리는 이 관계를 논리관계 또는 말길 맺음이라 부른다. 자, 여기서 논리가 말길로 번역된 거는 백신을 종두법이 아니라 예방접종이라고 번역한 것만큼이나 엄청난 초월 번역이에요. 말길이라는 표현에는 논리의 아주 중요한 특성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 논리라는 것은 말을 다룬다, 문장을 다룬다. 머릿속에 있는 언어화되지 않은 어떤 심리를 다룬다면 그건 심리학의 영역이죠. 논리학은 무엇을 다룬다? 언어화된 말을 다룬다. 그리고 이때의 길은 제 생각에 가야 할 길, 바른 길이라는 당위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제 문장들의 꾸러미로부터 결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길, 그러한 논리 관계를 다루는 게 바로 논리학이에요. 문장들의 논리 관계를 다룬다. 그리고 문장들 사이의 논리 관계를 가장 집요하게 묻는 게 바로 적성시험입니다. 수능시험, 피셋 언어논리, 리트 언어이의 추리 논증. 제시문은 문장들의 집합이고 이로부터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히는 것은 논리 관계를 잘 따져나간다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민찬원 교수님 같은 논리학자가 피셋 리트 출제위원도 되시고 초대 수능 검토위원장, 2018학년도 수능 검토위원장, 최근에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까지 지내시는 거죠. 문장들 사이의 논리 관계를 다루는 전문가니까. 이런 이유로 수험생이라면 논리학을 공부해두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는 따라서를 기준으로 놓고 앞에 있는 문장들과 뒤이어 나올 문장을 나눌 수가 있다. 지금 따라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탁 그었죠? 논리학자들의 표현법이에요. 따라서 앞에 있는 전제들을 선 위에다 쓰고 선 아래에는 결론을 씁니다. 그럼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뭐가 전제이고 결론인지 바로 구분이 되죠. 이 앞에 두 문장으로부터 결론 문장이 따라 나오는 도출되는 구조입니다. 앞에 추론은 따라서 앞에 나오는 두 문장으로부터 따라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따라 나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이 추론의 결론 혹은 따라 나오는 말, 다른 말이라고 하고 따라서 앞에 나오는 두 문장은 추론의 결론을 받쳐준다, 정당화한다. 하여튼 이 두 문장을 이 추론의 전제 또는 받침말이라고 한다. 한 추론에서 전제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결론은 전제들로부터 도출된다, 따라 나온다. 한 추론에는 전제와 결론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다 다룬 것들이죠. 추론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의 추론에는 전제는 여러 개일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여야 한다. 글을 많이 읽어온 분들이라면 결론이 하나여야 된다.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 편의 글에서 혹은 한 문단 내에서도 따라서나 그러므로가 두 번 이상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하나라고 하지? 이는 논증의 단위와 글 혹은 문단의 단위가 꼭 일치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한 문단 내에서라도 논증이 이렇게 중첩되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녹색 논증 내에서는 B가 전제 A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지만 또 파란 논증 내에서 E는 C와 D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지만 빨간 논증 안에서 보면 B와 E는 결론 F를 뒷받침하는 전제예요. 이처럼 언뜻 결론이 여러 개 같지만 논증 단위로 보면 결론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참고로 이때 B와 E처럼 어떤 논증의 결론이면서 또 다른 논증의 전제로 쓰이는 것들을 중간 결론 혹은 소결론이라고도 해요. 3형제가 있다면 둘째는 셋째한테는 형이지만 첫째한테는 동생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제와 결론은 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논증에서는 결론인 것이 다른 논증에서는 전제로 쓰일 수가 있다. 명쾌하게 다 이해가 됐죠? 자, 마지막 말 나눔은 앞에서 우리가 한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추론이니? 추론이야. 따라서가 있잖아. 따라서 앞에 있는 요 두 개가 전제, 따라서 뒤에 있는 게 결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면 1절은 완전히 이해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를 풀어볼 텐데 혼자 풀어보니 쉬웠다고 넘기지 마세요. 쉬운 거는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한다고 했죠? 번져갈 게 있을 테니까 문제풀이 영상도 꼭 봐주세요.